제가 좀 원래 그 불안이랑 이런 거 좀 많았어요. 그 관계에 네. 있어가지고. 이완된 상태에서 전전두엽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좀 나아지잖아요. 이번 주에 그 학교 갔다가 와서 쭉 했는데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이거를 간단하게 보지 말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네. 수학 문제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하면서 위너 이펙트가 자꾸 생겨. 제가 진짜 한 6, 7년 동안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5만 가지 다 해봤는데 네네. 수학 문제 푼 거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근데 완전히 지금 달라져가지고 네. 아직 푸는 게 재밌더라고. 중간 과정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단서를 찾아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풀리면 너무 좋고 정답이 바로 이렇게 눈에 그렇죠. 보이니까 제가 그렇죠. 좀 옳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 그런 게 좀 생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진짜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할 분은 40대 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요전 시간에 그 데니얼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1 사고, 시스템 2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시스템 1 사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은 잡념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이제 몰입 코칭을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 2 사고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잡념과 불안으로 벗어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고생하는 분은 이제 이 사례를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 내용을 유튜브에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분이 이제 몰입 코칭 신청 이유에 대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올해 40이고 미혼이며 어디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남교사입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과 관계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욕심도 많고 원하는 것들이 많아 이것저것 나름대로 유튜브 관련해서 끌어당김도 해보고 투자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조금 나아졌다가 되는 것 같다가도 어김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약간 이상한 굴레에 갇혀있는 느낌입니다. 이 굴레에 갇혀있는 거가 지금 시스템 1 사고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교수님 영상을 보고 몰입을 실천하게 되었는데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아졌다가 가장 오래 한 것이 7시간 정도 기분이 완전 좋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행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몰입도가 떨어지는 패턴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되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 등이 듭니다. 예를 들어 투자 공부해야겠다 하면 어김없이 몰입도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로 돌아가며 여러 유혹거리들에 빠져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몰입의 효과는 맛배기로 조금 알았는데 코칭 받으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낸 분이에요. 먼저 이제 이분하고 첫 미팅 이걸 소개할게요. 네, 이분이 사실 저랑 이렇게 미팅하기 전부터 이제 신청 메일은 보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몇 번 몰입 실천한 메일을 4번 정도 보내주셨던데. 네, 제가 좀 원래 그 불안이랑 이런 거 좀 많았어요. 그 관계에 네,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는 이제 갑자기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네, 네,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 만나기 전에는 항상 약간 임시방편으로 한 세네 네시간씩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모임을 나가서도 뭔가 그냥 되게 그냥 즐겁게 놀다 오고 약간 네. 예 그랬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학교 갔다가 와서 이제 쭉 했는데 이게 혼자 하려다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되게 뭔가에 네.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네.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기세등등해집니다. 변하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태구는 안전한 공간에서 정말 노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욕설을 토해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6년간 저는 저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남들의 편에 서서 굳이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뭉쳤던 감정들이 계속 저를 고꾸라지게 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은 중간중간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예전에 저의 모습에 비하면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계심을 갖고 확실히 선을 조금씩 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설을 하면서 오히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담담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속에서 화는 치밀어 오르지만 사회적으로 활동하려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해주고 제 의견도 말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발산을 이제 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지금 감정에 이렇게 닫혀 있는 거죠. 이분이 6주차를 보면 주말이라서 그런지 직장 생활에서의 긴장감이 풀리고 이런저런 수업과 회의로 몰입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자 예전과 같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몰입도가 다시 떨어진 거예요. 다시 몰입을 하고 보니 저는 지난 6년간 제 편을 안 들어주고 있었더군요. 화나는 상황도 꾹꾹 참고 나만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묵혀두었던 감정이 이제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나 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틀린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제가 제 자신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며칠 전에 떠올랐던 아이디어와 같이 빈 노트에 그 감정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자유롭게 썼습니다. 저를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것에 제약하지 않고 마음껏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토해내고 나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고 무조건적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제가 싫어하던 사람들 생각이 별로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몰입이든 뭐든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이 고꾸라졌던 이유는 제가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자 튀어나오려 하는데 또 억제하려고 하니 거기서 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던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감정들을 여과 없이 안전한 공간에서 많이 풀어주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답답하고 가슴도 조이지만 이렇게 계속 묵혀두었던 제 감정을 풀어주다 보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몰입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수학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좋은 주말 되십시오. 제가 수학 문제로 처음엔 제안을 했다가 이분이 이제 수학에 약간 거부감을 가져서 나 어떻게 살 것인가로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주위에 자기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노를 이제 글로 토해내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은 그게 하고 나서 좀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솔루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문제, 생각할 좋은 문제인데 이런 분들을 과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몰입을 지도하면서 성공적으로 잘 한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예를 제가 소개를 하면 이분 것도 동영상에 소개가 됐는데 30대 반려견 행동 수정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업도 실패하고 인간적인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그냥 몇 년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이분도. 근데 이분은 이제 강한 몰입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강한 몰입을 했죠. 뭐 어떻게 살 것인가 강한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있다가 강한 몰입 4일차입니다. 4일차에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소개할게요. 요즘 기분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안 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죠? 네네, 안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의식을 지금 네. 이제 이 생각으로 점령을 해서 그래요. 작업을 해서. 네네. 네네. 그리고 몰입이 더 잘 됩니다. 네? 지금 몰입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 갈수록 몰입도는 올라가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네. 오늘은 뭐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좋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문제의 답을 풀어서, 제가 네. 기뻐가지고. 네. 기뻐가지고? 네. 네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디어는 계속 또 막혔다가 또 나오고 막혔다가 또 나오고 그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네.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쉬었다가 끊었다가 하기도 합니다. 지금 머리가 안 아프잖아요. 지금 전혀 안 아픕니다. 예, 그러면 이완된 상태에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가 과거의 트라우마, 이제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저께는 진짜 너무 들떴는데 이것도 조절해봐야겠다 해서 그냥 네네. 좀 평온하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살짝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네네. 그래요. 그래서 우울감이 사라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업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네. 아마 치유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감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그 트라우마 같은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살짝 거를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저는 트라우마가 거의 불가능이 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꽤 부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네네.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요. 네. 이렇게 계속 가시면 되고, 예, 계속 영감이 떠오를 겁니다. 그게 또 자고 일어나면 잘 떠올라요. 지금 예. 너무 신기한 게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너무 평온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일차는 평온하고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감정 상태는 평온하고, 네. 그러니까 평온하고 즐거움은 있어요, 혹시? 지금 계속 웃음이 나오고, 예전에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그냥 지배했다시피 했다면은, 네. 요새는 즐거운 기억들이 많이 떠올라요. 네네. 네, 그래서 생각하다 웃기도 하고, 즐겁게 걷기도 하고, 콧노래를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네네네. 네,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힐링이 되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1초 원칙을 계속 지키면 네. 계속 더 이렇게 고양이 될 겁니다. 아, 지금 안 그래도 웃음이 어렸을 때만큼 올라와서 너무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7일차에 이제 이분이 뭐 어떤 학습된 무기력이 있었는데 또 거기서부터 또 벗어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네, 실패도 했고 접고 네, 다 내려오고 고향에 있다가 이제 한 1년 정도 네, 축 처져 있다가 네, 그런 정도를 네, 무기력하게 있었구나. 엄청 네,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우울증 비슷하게 뭐 있었나 보네. 우울증도 MMPI 검사도 했는데 우울증 척도가 일어난다라고 네, 심리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울증 약도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었으면 잘 될 뻔한 거예요.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게 제가 과거부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좀 억압형이셔, 이제 어머니는 억압형이고 아버지는 해피형이시고 비교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원래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게 터지게 된 겁니다. 그냥 폭발적으로.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몰입하면서 그런 거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약도 소용이 없었고 그때도 운동도 했는데 그렇게 나아진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몰입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180도 바뀌었다 할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감정에 내 이렇게 완전히 갇혀 있다가 그래서 부정적인 그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다가 몰입을 이제 한 거예요. 몰입을 해서 전전두엽을 쓴 거죠. 전전두엽, 두정엽 이게 이제 우세하게 되면서 물론 이거는 이제 계속 해야 되지만 바로 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상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이 여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이제 걱정, 불안, 두려움, 그러니까 잡념, 번뇌에 의해서 항상 그게 의식을 차지하는 거죠. 이게 시스템 완사고, 걱정, 불안, 두려움에 의해서 항상 그게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 시스템 2 사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집중하고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엔트로피를 감소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답을 구한다거나,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전전두엽, 두정엽을 쓴다는 거죠.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 이 교사 이분은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은 이제 직장이 자기가 하는 사업이 뭐 거의 안 되니까 일이 없다시피 하니까 이제 2주 이상 몰입을 했어요. 2주 이상 몰입을 했는데 강한 몰입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교사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강한 몰입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약한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약한 몰입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이렇게 강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상이 좀 심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저는 수학 문제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코딩 문제도 있는데 이분이 코딩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수학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몰입을 하라고. 근데 수학 문제는 좋은 거가 한 30분, 1시간 생각하면 성공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공 경험하면 도파민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온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완된 상태에서 전전두엽이 우세한 상태로 있다가 도파민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위너 이펙트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학습된 무기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존감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수학 문제를 하라는데 그때는 이분이 이제 약간 그걸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수학 문제로 한번 몰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겁니다. 수학 문제를 제가 권유하는 거예요. 이완된 상태에서 전전두엽을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좀 나아지잖아요. 그죠? 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간단하게 보지 말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수학 문제를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냥 수학 문제를. 예, 그 수학을 원래 좋아하지 않으세요? 좋아하긴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 네. 수학 문제가 좋아. 그러니까 왜 좋냐면 네네네. 그거는 진짜 사고력도 발달시키고 음,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좋거든요. 수학 문제가 네.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 이 수학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풀면은 제가 볼 때는 감정의 뇌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좋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수학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피하려고 하는데 거부감을 갖는데 이완된 상태에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완된 상태에서 시간이 쫓기지 않고 이완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수학 문제는 난이도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데 이거는 시스템
투 사고고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기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급하게 풀면 스트레스를 받고 풀면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완된 상태에서 천천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학 문제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도전하고 몰입으로 응전하고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하면서 그 위너 이펙트가 자꾸 생겨. 그러면서 가장 빠르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학습된 무기력의 가장 반대되게 바뀌어. 그러면은 그 수학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저는 저도 예, 이거 좀 이거를 했다가 좋아졌다가 구조적으로 또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계속 약간 이게 네네.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가 저는 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는 플러스적으로 이제 바꿔줘야 힘을 좀 더 자신감도 있고 근본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생각을 잘 하는 사람, 네. 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 바꾸고 지금 이 교육을 또 받은 거를 또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도 있어. 그래서 새로운 교육법으로 애들이 좋게 그렇게까지 다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수학 문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등 1 수학 경시 문제로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올림피아드는 어려우니까 이제 경시가 조금 쉽죠. 그래서 중등 1학년 KMC 문제라 2점짜리 문제는 다소 수월한 감도 있었습니다. 2점짜리는 다소 쉬웠고 3점짜리가 10에서 20분 사이에 풀리며 3점짜리 문제는 한 30분 정도 걸려 풀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다양하니까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겠다 했던 것도 편안히 생각하다 보니 풀려서 신기했습니다. 문제는 2점, 3점, 4점, 5점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 수준에서 3점이 워밍업하기 딱 좋은 문제 같습니다. 내일은 4점 문제도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어 제3에 있어 패배감이 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장점을 생각해 보도록 노력해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악화가 되냐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싫은 점이 있어. 근데 그거가 계속 그걸 생각해. 그러면서 그게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폭이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만 봐도 그냥 숨이 막히고 스트레스가 딱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직장 다니는 거 자체.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직장을 다니려면 그 사람을 봐야 되고 맞아 이런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스템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안한 거는 제 이제 몰입책 몰입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게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좋은 점이 1%라도 있다. 그 사람이 이제 1%라도 있다. 그 전부 다 나쁜 점만 있는 사람 세상에 없다. 그 사람의 장점이 1%라도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그거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게 또 증폭이 돼요. 생각을 하면 그게 증폭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점이 많지만 이런 점은 배울 점이 있어. 이렇게 되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요. 제가 그게 의도적인 몰입인데 그거의 효과에 대해서는 몰입 두 번째 이야기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분한테.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뇌 구조를 변화시켜 저의 우울증, 학습된 무기력, 대인 기피, 불안감 등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15일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몰입도 좋았지만 그런데 이제 수학 문제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수학 문제는 답이 딱 정해져 있어 수렴하는 사고를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수학 문제를 처음에 기피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게 편하게 하니까 좋다는 거죠. 일단 사고가 수렴적 사고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30분 1시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하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게임 같기도 하고요. 다른 점은 이것은 해도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파민은 자가 수용체가 없어서 어떤 부작용이 적다고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난 후에 게임과 같은 공허감이 아니라 게임은 공허감, 도파민이 줄어들어서 공허감이 오는데 공허감이 아니라 뿌듯함과 충만함으로 제 내면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연암형의 도파민은 공허감을 만들질 않아요. 워밍업 문제로 시작해서 10에서 15분, 1시간 해결하면서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너 이펙트도 더불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존감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실패만 했다가 자존감도 생기고 위너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아울러 시간을 유튜브 실천 사례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 없이 몰입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다가도 안 되고 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데 몰입과 수학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17일차입니다. 수학 문제로 몰입을 하다 보니 답도 정해져 있고 해서 마치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쓰면서 풀기보다는 문제를
파악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며 풀기를 반복하는데 정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스르르 풀립니다. 재밌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펜부터 나가지 말고 펜은 놓고 문제를 읽고 생각만 하는 게 좋아. 생각만 편안하게.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그때 펜을 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 그 얘기예요. 그걸 실천했더니 좋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음악 없이 못 사는 저였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괴롭고 그러니까 음악에 그런 거에 몰입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어폰을 거의 귀에 꼽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풉니다. 오늘 헬스를 하면서도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몇 개 더 챙겨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롭고 뭐 음악도 도파민이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음악 감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전두엽의 뇌를 쓰는 게 아니야. 그것도 일종의 감정의 뇌라고 보시면 돼. 즐겁긴 즐겁지만 어떤 문제 해결, 지금 나한테 닥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야. 그거를 피한 걸로 이제 잊는 거죠. 그 문제를 이렇게 그런 음악을 통해서 잊는 거지. 수학 문제를 풀면 가장 좋은 점은 부정적인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뇌에서 그 감정의 뇌에 이렇게 갇혀 있다가 지금 전두엽의 뇌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뇌는, 그러면 감정의 뇌는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돼요. 감정의 뇌는 안정화가 되고 전두엽을 지금 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좋은 거야. 부정적인 잡념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수학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평소에는 부정적인 회로를 빠르게 돌리는 사건들에서 순식간에 나올 수 있고 머릿속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기분입니다. 계속해서 해봐야겠습니다. 어쩌면 수학과 몰입이라는 것이 저의 우울증과 불안증 그리고 대인 기피증을 치료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4-5문제 정도 풀었고 10분에서 2시간까지 다양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점은 계속해서 편안히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문제는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항상 하는 얘기죠. 몰입한 사람들. 성취감도 자신감도 함께 얻고 있으며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덕분에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18일차예요. 참 수학이 점점 좋아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생각에 논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풀릴 때 기분이 너무나도 좋고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데 부작용이 없는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이. 이 기분은 희한하게도 반대쪽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했을 때 나오는 공허함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며 풀린다는 사실을 아니까 더욱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쓰면서 수학 문제를 풀지 말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머리로 푸는 과정에서 생각에 진전이 있을 때도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때도 도파민이 나와요. 교수님께서 처음 저를 진단해 주셨던 감정의 뇌에서 이성의 뇌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수학 문제를 끼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성의 뇌일 때와 감정의 뇌일 때 모든 활동에서 퍼포먼스가 극명하게 차이가 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주차 이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몰입 클럽에서 이분 사례를 익명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분한테 참여를 했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하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네,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어제 혹시 몰입 클럽에 참여했어요? 어제 못했습니다. 어제 님 걸 소개를 했어. 그러셨구나. 네. 익명으로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영광입니다. 데니얼 카네만이라는 사람이 Thinking 네. Fast and Slow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그게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우리말로는. 제가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기의 장점에 대한 얘기예요. 약간 정답이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제가 그렇죠. 좀 옳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네. 계속 약간 하니까 진짜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위닉 이펙트라고 하나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생기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도 자신감도 들고 약간 저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게 좀 생기면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진짜 한 6, 7년 동안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5만 가지 다 해봤는데 네네. 이거 지금 수학 문제 푼 거 한 일주일 정도 됐나? 근데 완전히 지금 달라져가지고 네. 아직도 이제 근데 완벽한 거 아니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수학 문제 푸는 거가 또 재미가 있는 거예요. 푸는 게 재밌더라고. 이게 그래요. 이제 하면서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중간 과정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단서를 찾아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풀리면 너무 좋고. 그게 전두엽 도파민이에요. 전두엽 도파민은 부작용이 없어. 진짜 계속 네. 좋습니다. 진짜. 네, 그거는 부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네. 이거는 생산적인 도파민이니까 발달시킬수록 좋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보면 이제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즐거움을 경험을 해야 진짜. 다른 이제 쾌락적인 즐거움에 진짜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쉬울 게 네. 없는 거야. 내가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즐거움을 내가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는 거야. 아주 좋은
대체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어쨌든 앞으로 평생 이걸 활용해서 살면 좋아. 그러면 여러 가지 발전도 하고 내가 짚을 사고도 하게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는 남의 말에 이제 휘둘렸다는 거,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이런 막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진짜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19주차예요. 교수님을 만나고 몰입 코칭을 받은 건 제 삶에서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통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복귀할 겸 다시 써봅니다. 지난 6, 7년간 감정의 뇌의 삶이 싫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 싫어, 이것저것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잠시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꼬꾸라지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눌러놓는 임시 방편의 느낌이었습니다. 정신과도 다녀보고 상담도 다녀보고, 그러나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는 못해서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좋은 책도 읽어보고 운동도 꾸준히 해보고 공부도 해보았으나 뭔가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박세를 받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수학 문제를 쉬운 문제부터, 처음에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 정도 편안한 상태로 몰입을 하여 풀고, 물론 처음에는 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그 다음부터는 30분에서 2시간짜리 문제도 편안한 마음으로 풀게 되는 성공 경험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제 생각에 여유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풀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 나에게 이게 중요할까라는 온갖 잡념과 의심이 들었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들에 빠지지 않고 그냥 잡념이구나 알아차린 다음 힘들더라도 다시 그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장벽인데 그걸 넘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넘은 거예요. 넘으면서 이제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를 뛰어넘고 문제가 풀리는 순간 전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 부작용 없는 경험하고 나니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제 삶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 순간 감정의 뇌에서 이성의 뇌로의 전환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에 대한 환멸감 모두 저의 학습된 무기력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감정의 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좋은 말들을 실천해도 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나 약한 몰입을 경험하면서 이성의 뇌로 변하는 순간 제가 그동안 배웠던 좋은 것들이 모두 통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정의 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다가 지금 이게 전전두엽 활성화 우세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학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고 내 생각이 맞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하면서 결과를 바로 피드백 받으면서 성공을 하게 되고 내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더불어 교수님 말씀대로 저에 대한 믿음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혹거리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 유혹거리들은 게임,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하고 나서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이게 부작용이라는 거죠. 수학 문제는 풀면 풀수록 확실히 기분이 더 나아지고 두뇌가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 뿌듯하기도 하고 부작용이 없음.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내 현실에서의 삶이 정말 재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몰입의 전과 후의 저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몰입 후 감정의 뇌에서 이성의 뇌를 되찾으며 제 생각이 바뀌게 되니 제 삶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제 사례가 지난 주말에 공유되었다고 하니 영광일 따름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제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가다가 직장에 이제 회식이 있어가지고 또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또 해서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발달이 된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계속 이렇게 발달시키면 괜찮은데 이제 불과 얼마 안 했잖아요. 이제 이래서 전전두엽 우세를 하다가 또 이제 감정에 내가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21차입니다. 어제는 직장 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제 직장 상사, 항상 남을 깎아내리고 회식 자리에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훈수질하는 인성적으로 결함이 있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회식 자리 분위기는 여전하였습니다. 회식 내내 불편하고 거북하고 했지만 버텼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감정의 내가 이제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많은 잡념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잡념들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수학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점은 이런 회식이 있으면 멘탈이 와장창 깨져 이번 주를 완전히 버렸을 텐데 밤에 잠을 뒤척였지만 수학 문제를 풀려 노력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으나 아침에 일어나고 이내 마음이 평온해지며 좋은 사람들도 있지, 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는 지혜롭게 저 모임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몰입이라는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뒷배가 생긴 느낌입니다. 이렇게 바로 회복하고 다시 저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고 24일차예요. 오늘은 수학 문제를 30문제가량 풀었습니다. 감정의 뇌로 돌아온 상태라 계속 이완과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노력을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점점 잡념이 들어오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푸는 과정이 재밌어졌습니다. 확실히 수학 문제를 풀 때 감정의 뇌에서 이성의 뇌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게임과 같고요. 저의 문제는 괜찮아지면 다른 행동들을 하다 감정의 뇌로 돌아오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럼 위기감의 수학 문제를 풀고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정의 내에서 사는 거 그게 지옥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학 이게 감정의 내예요. 그다음에 전두엽이 활성화된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천국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감정의 내에만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러니까 전두엽에 도파민이 있고 우리가 전두엽을 활용해야 내가 생각도 하고 시스템 2 사고도 발전시키고 사고력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장벽을 못 넘는 거죠, 여기 장벽을. 그리고 신기한 게 수학 문제로 몰입을 할 뿐인데 이상한 깨달음이 생깁니다. 예전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러나 지금은 몰입을 통해 체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지면서 이제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상은 내면의 반영이다라는 지식입니다. 새벽에 깨서 불현듯 제가 저 자신을 엄청 미워하고 있었구나, 자책하고 자학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내면의 반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괴로우면 세상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행복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내면의 반영이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으니까 어쩌면 바깥이 아니라 내부에서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 보니 세상이 저를 내면이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거죠. 아, 정말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고 내가 힘드니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책에 들어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전혀 와닿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체감 중입니다. 이것이 산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제 깨달아야지 그게 산 지식이 되는 거죠. 나를 조금 더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몰입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좋아하는 거, 존중하는 거, 자존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성공 경험을 통해서 전두엽의 뇌를 쓰면서 시스템 2 사고를 하면서 몰입도를 올리면서 이런 중요한 이제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위너 이펙트,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또 행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왠지 모르게 이 방법이 제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과 확신까지 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은 이제 교사예요. 교사인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불안증, 무기력, 그 다음에 우울감, 배인 깊이,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이에요.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인데, 이거는 볼 때 시스템 1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감정의 내에 갇혀 있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경험이나 제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분이 전전두엽을 그게 우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전두엽을 우세하게 그리고 생각의 난이도도 가장 적절하게, 그게 저는 수학 문제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학 문제는 이완을 하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그래서 몰입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아주 좋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런 잡념으로 벗어나서 집중된 상태, 그리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상태로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